안녕하세요. 화학자 장웅지입니다. 광속보다 빠른 속도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혹시나 가능하진 않을까를 상상하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우연한 발견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장벽에 틈을 만들어내는 순간을 기대합니다. 상상은 그 자체로 즐거우며 상상이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SF, 바로 사이언스 픽션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SF 분야가 가파르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설을 넘어 만화나 영화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상상의 기반에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야기의 규모 덕분일 듯합니다. 앤디 위어의 3부작에 기반한 명작 마션부터 최근 개봉에 인기를 누렸던 프로젝트 헤일 메리, 하드 SF의 대명사로 노벨상과도 연관되어 이슈였던 인터스텔라나 고전 명작으로 에일리언을 비롯한 외계 생명체들에 대한 영화, 그리고 환상적인 영화에 성공한 듄 등 SF 명작은 수없이 많죠. 그리고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우주와 시간, 첨단 과학 등을 핵심 장치로 사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명확히 알 수 없으면서도 매력적인 우주와 양자역학, 시간여행 등은 SF에서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주제입니다. 반면 과학이 일상에 가까이 겹쳐져 있을수록 SF적인 요소는 감소합니다. 적당히 활용하기에는 허술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정확히 적용한다면 공상보다는 현실이나 다큐멘터리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자연과학인 화학은 이러한 측면에서 SF에 부적합한 요소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범죄 드라마나 스릴러 등 장르에 화학이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킹 배드가 대표적입니다. 화학 선생님인 주인공의 일탈에서 타락으로의 과정을 보여주는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매우 정교하고 정확한 화학 이야기들로 화두를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모든 불법적인 메스 암페타민 합성 이야기들은 꽤나 정밀하게 과학적 고증이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제대로 이루어지기 마련인 만큼 2016년 당시 세계 최대 화학단체인 미국 화학회 회장이었던 도나 넬슨이 자문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SF도 화학자가 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이름도 유명한 아이작 아시모프가 등장합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소련 출신 미국의 과학 소설가이자 저술가이며 무엇보다 보스턴 대학교의 생화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생애 중 53년의 집필기간 동안 소설 40편과 단편소설 383편, 논픽션 280편 이상 등 목록화된 504권 이상의 저술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버트 A. 하인라인과 아서 C. 클라크와 함께 SF계의 3대 거장으로 손꼽히는 인물이기도 하죠. 국내에도 여러 작품이 번역되어 있는데 파운데이션이나 동명의 영화로도 존재하는 아이로봇, 다른 세계로부터 불러들이는 소원을 들어주는 아주 작은 악마 아자젤과 영원의 끝 등 유명 작품들이 많습니다만 우리는 지극히 화학적인 관점에서 초하드코어 SF를 다뤄보려 합니다. 먼저 간단히 맛보기로 생화학 교수로서의 관점과 저술 스타일을 헤모글로빈 앤 더 유니버스에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순수하고 고매한 과학자라도 때로는 시행착오라는 뭉툭한 무기로 진실의 요새를 공격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문장으로 시작되는데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의 경이로움을 풀어냅니다. 한 개의 철 원자를 20개의 탄소와 4개의 질소가 둘러싸는 포르피린 고리가 햄의 형태입니다. 이 고리 구조는 독일 화학자 한스 피셔가 시행착오로 밝혀내는데 가능한 배열이 단 15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가 현실적으로 가능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주제는 햄은 시행착오로 해결됐는데 단백질 부분은 그 방법이 불가능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단백질은 수백 개의 아미노산이 특정 순서로 연결된 사슬인 만큼 가능한 배열의 수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주가 등장합니다. 아시모프는 무한한 우주, 무한한 시간 속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을 출발점으로 삼아 특정 단백질 분자 하나가 우연히 조합될 때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계산 스케일은 점점 커지며 지구 하나의 역사로는 턱없이 부족해지며 헤모글로빈 분자 하나가 우연히 올바른 순서로 조합될 확률은 우주의 나이와 크기를 모두 동원해도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생명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방법은 무작위 시행착오가 아니라 DNA라는 정보 체계를 통한 정밀한 설계임을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미쳐간다는 대학원생 시절 시작됩니다. 아시모프는 1947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중 카테콜의 산화 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이후 저명한 학술지 잭스에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어느 날 아침 실험 중 카테콜 결정을 물에 녹이다 결정이 수면에 닿는 순간 즉시 녹아버리는 것을 관찰합니다. 카테콜은 도파민 등 친수성 물질의 기본 골격 구조인 만큼 당연한 현상이지만 아시모프는 여기로부터 흥미로운 생각을 이어갑니다. 물에 닿자마자 녹는 것을 넘어서 물에 닿기도 전에 녹아버리면 어떨까? 그는 이 아이디어를 단순한 SF 단편이 아니라 가짜 연구 논문 형태로 써보기로 합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 중 하나를 보면 한쪽 구석에 서명과 함께 메모가 남겨져 있는 기록이 있으며 티오티몰린 연구를 함께한 존 포머로이에게라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티오티몰린이라는 의문의 물질이 음의 시간에 대한 용해를 보이는 시간역행 운명론적 가상물질이며 화학자들이 쓸데없이 진지하게 과몰입하면 어떤 SF가 나오는지 체감할 수 있는 극한의 하드코어 화학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시모프는 재승화된 티오티몰린의 내시간적 특성이라는 글을 어스타운딩 사이언스 픽션의 편집장 존 캠벨에게 보냅니다. 캠벨은 곧 계제를 확정하는데 아시모프는 박사 심사 이전이었던 만큼 익명 출간을 요청합니다. 혹시 모를 심사 불이익을 걱정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런 것 없다는 식으로 실명으로 출간되었고 잡지는 컬럼비아 대학 화학과에도 돌려져 심사위원들도 보게 됩니다. 문제없이 졸업했으니 교수를 하고 있었겠지만 티오티몰린은 누구에게나 흥미로운 물질이었으며 그 글의 형식 또한 논문의 틀을 갖춰 가장 사실적인 허구의 형태를 가졌습니다. 황화합물을 의미하는 사이오와 티몰린이라는 화합물명을 결합해 만들어진 티오티몰린은 분명 절대적으로 있을 법한 물질이지만 특성은 전혀 다릅니다. 현실 세계와 시간을 연결하는 좌표 지점과도 같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엄밀히 말해 SF 소설이 아니라 패러디 학술 논문입니다. 아시모프가 실제 과학 논문 형식을 완벽하게 흉내내어 쓴 것으로 가짜 데이터, 그래프, 표,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학술지에 가짜 참고 문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적인 화학 원리로부터입니다. 유기화합물이 물에 잘 녹기 위해서는 친수성 작용기가 많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친수성 작용기로 하이드록시, 아미노, 그리고 설폰산이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화합물이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되었던 카테콜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하이드록시 작용기가 하나인 페놀보다 2개인 카테콜이 훨씬 빨리 녹는다는 언급입니다. 곧이어 가상의 선행 연구자 파인슈라이버와 흐라블렉의 연구를 인용하며 친수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 용의 시간이 0에 수렴할 것이라는 가설을 소개합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진짜 화학이죠. 그리고 바로 반전이 던져집니다. 이 분석이 완전하게 옳지 않다는 것은 티오티몰린이 물에 녹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마이너스 1.12초라는 사실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즉 물을 붓기 전에 먼저 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과율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물질이 등장한 것입니다. 물질의 화학 구조도 그럴싸하게 제안하는데 14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와 2개의 아미노기, 그리고 1개의 설폰산기를 포함하며 나이트로기의 존재 여부는 미확인되었으며 탄화수소액의 구조는 불명이나 방향족 구조로 추정된다는 것, 이후 더 발전시켜 티오티몰린 분자의 탄소 중 하나가 시간 차원으로 뻗어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기 시작합니다. 천연 원료도 명시되어 있는데 로사케아 칼스바덴시스 루포라는 관목의 껍질에서만 추출할 수 있고 실험실 합성법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모두 가짜입니다. 음의 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이 글에서 가장 정교한 부분입니다. 4시간 측정기라는 장치를 제안하는데 티오티몰린이 담긴 용기와 하단 통로가 있으며 장치가 설정된 후 정확히 5초 후 자동 마이크로 파이펫이 용매를 투입하게 됩니다. 이후 통로에 광선을 비춰 티오티몰린이 녹는 순간을 감지기로 포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물을 부으면 안 되며 자동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험자의 정신 상태에 따라 용해 시간이 크게 달라지며 물을 붓는 것을 약간이라도 망설이면 음의 용해 시간이 줄어들거나 시간적 공백에 의해 측정 한계 이하로 사라지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티오티몰리는 물이 결국 투입될 것인가를 알고 그에 맞춰 녹는다는 것이며 시간과 의지에 대한 가짜 참고 문헌들로 보충됩니다. 예를 들어 실험자의 망설임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화학 관점에서 다룬 논문이나 아예 철학 영역에서 설명하는 논문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죠. 티오티몰린에 대한 초하드코어 SF 작품을 따로 찾아 읽어보시지 않으실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재승화라는 표현이 제목에 들어간 이유가 나오는데 내시간성 용해에 대한 각 12회 측정의 평균값입니다. 티오티몰린에 대한 정제가 거듭될수록 용해 시간이 마이너스 1.12초에 수렴하고 오차도 줄어드는 모습이 실제 정제 실험 데이터처럼 그럴싸하게 보입니다. 2차 재승화까지 해야 비로소 오차 0.7%의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용매 양에 따른 녹는 시간도 측정하는데 일정 지점에서 효과가 정체되는 구간이 발생합니다. 그래프상 용해 시간이 수렴하는 최대 음수값인 pH와 정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용매 부피인 PV가 요건입니다. 데이터 형태를 갖춘 소설을 통해 아시모프는 매우 흥미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실제 물리화학 개념인 이온 강도를 활용한 것입니다. NaCl, NaBr, KCl의 1가 이온 쌍으로 이루어진 수용액의 경우 PV가 1.37ml로 동일하게 관측되며 1가와 2가 이온의 혼합 형태인 Na2SO4, CaCl2, MgCl2에 대해서는 1.58ml 내외로 유지됩니다. 2가 이온들로만 이루어진 경우 이보다 조금 더 높은 1.72ml의 값이 나타나며 3가 이온이 포함된 Na3PO4와 FeCl3에서는 1.97에서 1.99ml의 가장 높은 값이 보입니다. 이후로도 다양한 실험 데이터 형태로 아시모프는 티오티몰린이 실존하는 물질인 것처럼 그려내고 있으며 이후 미리 녹는다는 시간 선행 개념을 후속작으로 구축하기까지 합니다. 티오티몰린의 탄생으로부터 약 75년이 지난 후 조금 더 본격적인 화학자들은 아는 만큼 보이는 장난을 시작했습니다. 논문은 일반적으로 투고 후 심사와 수정 그리고 게재 승인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시작부터 장난으로 가득한데 접수 날짜보다 수정일 그리고 수락일이 더 빨라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쓰여 있습니다. 논문 자체가 4시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며 게재 승인된 날짜 또한 만우절입니다. 문서의 고유 식별자인 DOI 번호 역시 뒤에 숫자열이 피보나치 수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논문 유형도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즉 속보라 쓸 자리에 오보라고 적혀 있죠. 저자의 소속도 엉망진창인데 물속성 스타터 포켓몬인 리아코의 영어 이름인 토토다일의 게임 지명, 러브크래프트 소설에 등장하는 가상의 대학교인 미스카토닉 등이 눈에 띕니다. 여하튼 이 논문의 핵심은 티오티몰린을 화학적으로 전합성한 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모프의 원작에서 티오티몰린의 출처로 명시된 관목 실물에 대해 이 논문은 업데이트를 전달합니다. 1940년대 이후 개체 수가 극적으로 감소했으며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잎병원균의 영향으로 현재 남아있는 군락지는 엄격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 껍질 대신 잎에서 추출해야만 했으며 80kg의 잎을 가공해서야 실험에 사용할 수 있을 양의 티오티몰린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전부 가짜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처음으로 티오티몰린의 구조를 제안합니다. 문제는 현대 화학의 가장 강력한 구조 분석 도구들 중 2가지인 NMR과 질량 분석이 모두 실패했다는 것이죠. 내시간성이 분석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티오티몰린의 시간성 탄소는 한 개 존재하는데 현실 세계에 위치한 2개의 결합과 미래와 과거를 향해 뻗어나가 있는 2개의 결합으로 구성됩니다. 이 때문에 티오티몰린은 자신의 미래를 현실로 가져와 녹아내리거나 환경과 의지에 따라 변화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생각해 수학에서 배우는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진 복소 평면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적외선 분광에서도 매우 복잡한 신호로 확인되었으며 단일 펄스 싱글렛 하이드로젠 NMR 실험을 했더니 자유 유도 감쇄 신호가 3개 잡혔습니다. 정상적인 펄스 이후의 신호 하나, 그리고 펄스 1.12초 전과 1.12초 후에도 각각 신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분자의 과거와 미래 부분이 별도로 반응한 것이죠. 질량 분석 역시 내시간성으로 인한 1.12초 지연 때문에 이온이 비정상적으로 긴 비행 시간을 기록했고
결과적으로 분자량이 태양 질량의 3.9배로 측정되었습니다. 분자 구조를 파악하는 결정학 대신 결정 마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크리스탈로맨시는 실제로 수정구 점수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분자가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존재하기에 일반적인 X선 결정학으로는 데이터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해결책으로 50 마이크로세컨드 X선 펄스를 쏘며 정확히 1.12초 전, 동시 1.12초 후의 데이터를 각각 수집했습니다. 싱크로트론 방사광을 써서도 116일 연속 데이터 수집이 필요했으며 1.12초 전의 분석을 통해 미래로 뻗어있는 친수성 부분인 이당류 퓨크노즈 구조, 1.12초 후의 분석에서는 과거로 뻗은 싸이올 작용기, 동시 측정에서는 티오티몰린의 핵심 골격이 현재의 실체로 분석됩니다. 이것이 티오티몰린이 물에 먼저 녹는 이유의 구조적 설명입니다. 미래로 뻗은 친수성 당 부분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 분자와 먼저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뭔가 그럴싸하죠. 2023년 구조가 확인되었으니 예측했던 1948년의 아시모프와 비교합니다. 주기율표 석 미지의 원소 성질을 예측했던 멘델레예프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합니다. 수용성의 핵심이었던 하이드록시와 아미노 작용기는 사실상 정확한 예측이었고 시간성 탄소 한계도 동일합니다. 존재가 예상된다 언급했던 나이트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폰산 작용기는 사이오설포닉 애시드라는 존재하지 않는 작용기로 업그레이드되었고 오가탄소라는 가상의 구조도 추가됩니다. 이전에 발견된 적 없던 몇 가지 작용기를 포함시켜 정밀한 구조 분석에 대한 보완을 합니다. 전합성이 논문의 핵심 주제였듯 이제 분리와 분석이 가능해진 이 물질에 조감도를 손에 넣었으니 설계도를 구축하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증명으로 다가서야 합니다. 본격적인 화학 반응 이야기가 쏟아지는 만큼 실존하는 화학 반응과 부분적으로 꾸며낸 반응, 그리고 완전히 가짜로 만들어진 화학 반응들을 구분해보죠. 예를 들어 분리되어 만들어진 파트들을 결합시키는 최종 반응으로 쉰켄파우스트 레디컬 크로스 스피플리케이션이 등장하는데 뭔가 있어 보이지만 해석한다면 햄 주먹 레디컬 교차 박살 반응으로 아무 의미 없는 단어입니다. 최종 단계조차 허구란 이야기죠. 미래 방향으로 결합한 이당류를 제외한 두 부분을 만들어 볼 텐데 각각 서화학 반구와 동화학 반구로 구분해 자세한 과정을 이번 기회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화학 반구에 대한 합성만을 나열해봐도 머리가 아파지는 듯 싶으면서도 절묘하게 짜여진 설계도가 아름답죠. 각각의 단계를 간단하게 실존 여부만을 바탕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단계인 A는 그 유명한 스즈키 미야우라 교차 결합 반응으로 2010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반응이죠. 이어지는 B단계의 DTBMS는 실제로 존재하는 보호기이며 구성 역시 교과서적인 반응입니다. C는 썰폰산화로 사용 가능하며 D의 설포닐 클로라이드의 메틸 에스터로의 변환과 반응 조건은 카복실산의 메틸 에스터화에 쓰이는 표준 조건으로 적합합니다. 이어지는 2단계는 전기화학적 산화로 최근 전합성에서도 많이 관심받는 단계로 아주 현실적이며 적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전히 허구인 반응이 첫 등장하는데 슐레퍼 클룽크 탈방향족화입니다. 방향족 화합물의 방향성을 소멸시켜 sp3 탄소가 풍부한 구조를 만드는 반응은 실존하며 니켈 촉매나 전기화학 조건도 실제 연구됩니다. 하지만 명칭이나 구성은 완전히 가짜입니다. 이어지는 오르호로호로 하이드로사이올레이션은 반응 구성 측면에서 실제로 존재할 수 있지만 반응 이름이 누가 봐도 뭔가 오묘하게 느껴지듯 이 요소가 거짓입니다. G단계의 NCS 클로르화는 N클로로 숙신 이미드를 이용한 친전자적 할로제나로 유기합성에서 가장 일상적인 반응 중 하나입니다. 다이발 H 환원은 알데하이드 부분 환원을 위한 것으로 마이너스 78도라는 저온 조건 역시 표준 조건으로 교과서 그대로죠. 단계 I에 보론산 축합 알돌 타입 반응도 존재하며 3옹스트롬 분자체로 수분 제거 후 환류하는 것도 매우 표준적인 조건으로 좋습니다. 다음 스텝은 갑자기 카페인이 등장하는데 단독으로 사용해 탈보호제로 사용되는 것은 매우 비표준적이며 현실에서 사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의도나 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반응도 존재는 하지만
사용되는 촉매가 허구에 가까우며 L단계의 버치 트위그 볼이라는 이리듐 착물을 이용한 핫트윅 그룹의 실제 반응을 오마주한 개념적으로는 실존하지만 명칭과 촉매 구조는 가짜인 단계입니다. 이후의 과정들은 다소 불분명한 요소들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실존하는 과정들이죠. 이어서 동화학 반구에 대한 합성도 제한되는데 약간의 신뢰성을 더 줄 겸 원유에서 합성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원유로부터 12단계 정제로 시작 물질을 분리합니다. 2.3%의 수율이나 접근법 모두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팔라듐 촉매 커플링 반응 역시 존재하며 강염기와 함께 사용되는 아이오도화 반응 역시 문헌이 존재합니다. 단계 D는 비대칭 내기식 커플링 반응으로 전체적인 구성이 모두 실존하는 요소를 따릅니다. 앞서 봤었던 다이발 H 환원이 재등장하며 뒤따르는 설피닐 아민을 이용한 비대칭 첨가 반응 역시 수율이나 사용된 시약, 절차 모두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단계 G의 아자스플루치 환원, 전혀 없는 패러디 반응입니다. 물론 반응의 목적이나 구성은 다소 현실적이지만 촉매로 사용된 토륨은 방사성 악틴조 원소로 대부분의 실험실에서 실제 사용하지는 않는 비현실적인 시약 선택입니다. 더 심한 어구는 다음 단계인 H에 등장하는데 바로 에코 촉매 라디컬 반응입니다. 반응 도식에 음표와 악보까지 그려져 있죠. 투입된 아조비스 아이소뷰틸로나이트릴은 라디컬을 형성하는 게시제로 올바르며 온도와 톨루엔 조건도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다만 3+2+3+2 푸치니 거쉬인 에코 고리아 반응 A 플랫 메이저라는 제안처럼 특정한 음악을 재생해 화학 반응을 고효율로 일으킨다는 허구입니다. 양파에게 칭찬하면 잘 자란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뒤따르는 이리듐 촉매 알리라나 아크릴 아마이드를 만드는 아슈라 반응, 그리고 산촉매로 보호기를 제거하는 반응 모두 표준적입니다. 하지만 뒤따르는 슈럽스 촉매 G7 반응은 그럽스 촉매를 모사해 만들었으며 아직 5세대도 없는데 7세대 촉매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실존하는 내용에 과장을 잔뜩 뿌린 허구입니다. 다행히도 이후에 고리아 반응이나 탈보 모두 실존하는 조건들입니다. 이제껏 등장한 구성들 중 가장 독특한 것은 역시 음악을 이용해 화학 반응을 조절한다는 에코 촉매 반응일 텐데 이 역시 비슷한 논문 형식의 가상으로 사전에 보고된 바 있으며 저자들은 인용을 통해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음향을 이용한 촉매 반응인 에코 촉매에 대한 오보 역시 알려져 있습니다. 모차르트 교향곡을 이용해 고리아 반응을 구현한 것인데 시작은 이케아의 협조를 받았다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음향 반응기를 보여주지만 다양한 출력 장치를 이용해 수율을 비교 분석한 데 이어 들려주는 음악에 따른 차이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유기 마그네슘 화합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연구진의 취향이 드러나게 되는데 본조비, 고릴라즈, 디퍼플, 퀸, 람슈타인, 스크릴렉스의 음악에서는 비교적 좋은 수율이, 반대로 비발디의 사계에서는 단 3%의 수율이 얻어졌으며 가장 유명한 현대음악인 존 케이지의 참여형 무음 연주인 4분 33초에서는 어떠한 반응물도 얻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응 종류에 따라 다른 음악이 효과를 보인다는 재미삼아 읽어볼 만한 SF적 거짓 논문 이야기입니다. 따로 준비한 서화학 반구와 동화학 반구를 햄 망치화학 반응으로 결합시켜 그림으로 그리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혼미해지는 티오티몰린을 실험실에서 합성한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특히 유기화학 반응 이후 확인하기 위한 틴 레이어 크로마토그래피, 즉 TLC 데이터에서도 입체 구조에 따라 미래 혹은 과거 중 어느 쪽에 연결되었는가에 따라 이동상이 보일 수 있는 한계치나 시작점 이전의 위치에서 화학물질이 검출되는 등 분석 단계까지 방심하지 않고 컨셉을 유지한 극도로 화학적인 SF 세계관의 모습입니다. 결국 화학 SF란 배경 설정이나 장치로도 유용할 수 있으나 단순히 허황된 이야기로 끝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에 아는 만큼 보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즐길 수 있는 극도로 널디한 장르이기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힘들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논문 투고와 게재 단계에서 보편적으로 특허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을 밝히는 이해충돌 선언에서 보통 이해충돌이 없음을 선언한다 쓰는 논문들과는 달리 저자들은 기발한 과학에 대한 관심과 현실 세계의 요구 사이 충돌을 선언한다며 강렬한 언급을 숨겨뒀고
연구에는 어떠한 연구비도 지원받지 못했다며 SF는 끝맺습니다. 결론입니다. 최고의 SF 작가이자 생화학 교수였던 아이작 아시모프가 정신적으로 멀쩡하지 못했을 대학원 시절 쓴 초하드코어 화학 SF로 물과 닿기 전에 미리 알고 1.12초 전 녹아버리는 티오티몰린이라는 가상의 분자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흔히 SF는 우주나 양자역학 등의 개념이 선호되지만 화학을 장치로 사용한 SF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꽤나 많은 공부와 더불어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몰입과 노력이 필요합니다.